Song of Songs, chapter 2, verse 1. I'm a rose of Sharon, a lily of the valleys. 나는 샤론의 장미이며 계곡들의 백합이다. 계곡에 핀 한 송이의 백합이다. 이것이 그 슐라밋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 샤론 지역이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쭉 갈멜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에 쭉 일대 뻗쳐져 있는 비옥한 평원지대인데 각양각색의 들꽃으로 아주 찬란한 지역이에요. 특히 봄이 오면 거기에 아름다운 장미, 꽃 중에서도 장미를 택한 것은 그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스러운 또는 아름다운 여인임을 나타내고, 릴리, 꽃 중에서도 순결한 것, 정결한 것, 이런 것. 자, 여기에서 그 슐라밋 여인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 가운데서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순결한 생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지조를 그리스도에게만 바치는 이러한 관계라고 지난 1장 강의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그 1장 강의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주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이 여인이 내레이터로 스피커 퍼소나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러버로 나오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나중에 차지하는 진짜 이 전원의 아가씨가, 즉 슐라밋 여인이 좋아하는 대상은 목자로 부재하지만 존재 안 하지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 이 세 인물이 주라고 했고, 그 외에 궁중에 비빈들을 포함한 이러한 궁녀들, 예루살렘의 딸돌로 등장하는 것, 그리고 또 이 프렌즈로 등장하는 이러한 사람들, 궁녀들과 이 프렌즈들을 질투할 수 있죠. 또 형제들, 이 슐라밋 여인의 형제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 주석가에 따라서 이 솔로몬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러버, 연인이 솔로몬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지만 이 여자가 마음을 주지 않잖아요. 자기의 원래 마음을 줬던 그 목자, 시골, 고향 땅의 목자에게 마음을 쭉 주는 이 여인의 고백으로 일관되고, 솔로몬은 또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사랑의 고백을 이 여인을 향해서 하고, 끝에 가서 이 솔로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솔로몬이 이 여자를 포기하고, 이 여인은 시골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기의 꿈에 그리던 남자와 재회하는 식으로 이 아가스가 전개됩니다. 그러면 이 실제 말은 안 하지만 존재하는 이 여인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지난 1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지난번에 강의했던 1장 7절을 보면은 Tell me you who my love, where you graze your flock, and where you rest your sheep at midday. 나에게 말해달라. 내가 사랑하는 당신. 이 당신은 이제 1장 2절에서는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를 해서 3인칭으로 나왔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서 극존칭으로 우리가 2인칭을 한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께서 이렇게 주님을 당신이라 표현하듯이 2인칭은 3인칭, 극존칭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인칭적인 아이디어죠, 뜻이죠. 내가 사랑하는 당신, 그대는 Where you graze your flock, 너의 양떼들을 어디에서 방목시켜 풀을 먹이는지를 그 장소를 말해달라고. 그럼 내가 찾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Where you rest your sheep at midday, 한낮에 양떼들을 쉬게 하는 곳. 낮에는 이제 더우니까 양도 풀어주고 목동도 목자도 쉬어야 되겠죠. 그 장소, 두 장소를 말해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유는 분명히 목자임이, 직업이 목자임이 틀림없죠. 절대 솔로몬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연모의 대상이 되는 남자는 일관성 있게 그 목자입니다. The shepherd. 고양이 같은 이 시골. 옛날 여인들도 양떼를 쳤으니까 이 여자도 목자 이야기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목자였죠. 옛날 직업이 없잖아요. 유대인들 다 양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대상이 되는 남자를 우리가 그 남자의 직업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다시 그 2장에 돌아오면 이제 이 슐라밋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솔로몬, 러브로 나오는 솔로몬은 마치 이 시가 하나의 희곡처럼 전개되잖아요. 등장인물이 나오고, 물론 운을 밟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시지만은 like a lily 2절 like a lily among thorns 가시나무들 사이에 한 백합화 같다다. 누가? is my darling among the maidens 처녀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그대. 이것은 슐라밋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대는 가시나무들 가운데 한 백합 같더라.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은 제대로 안 크겠죠. 박해를 말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백합이 제대로 자라겠습니다. 자라겠습니까? 자라기 어렵죠. 그러나 안 죽고 이렇게 잘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이런 박해가 많습니다. 그 박해가 되는 것을 thorns로 표현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했죠. 물론 이 슐라밋 여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그 여인의 애인인 목자는 예수님 믿는다 했죠. 구약시대는, 이 책은 구약성서의 한 부분이니까, 그 애인은 하나님, 야훼가 되고, 그 슐라밋 여인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양자 사이에 삼각관계에 놓여서 이 여자를 유혹하고 못 믿게 하고 물질로서 권력, 부귀영화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가 솔로몬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과 목자와 이 여자 목자, 즉 슐라밋 여인, 이 삼각 트라이앵글 러브 스토리가 이 내용의 주 흐름입니다. 자, 문장이 정도되었죠. My darling among the maidens is like a lily among the thorns. 마침표. 이런 문장 구조죠. 그러니까 다시 이 여인으로 돌아와서 like an apple tree among the trees of the forest. 이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사과나무 같도다. 누가? is my lover among the young men. 젊은 청년들, 젊은 남자들 중에 나의 연인, 그대, 목자를 가리키죠. 이 목자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이 사과라는 것은 사랑을 상징하는 유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stolen apple tastes good. 훔친 사과가 맛있다 이러잖아요. 이게 사랑은 또 엄밀한 것이 있죠. 이게 굉장히 공상, 상상, 환상, 판타시, 환상적인 이야기를 여인이 하잖아요. 데이드리밍 가운데서 독백, 생각하는 것이 이 글로 표현된 그런 시인데, 이것은 마치 율리시즈, 20세기의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의 독백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I delight to sit in his shade. 나는 그의 그늘, 사과나무를 말하죠. 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쉬기를 즐겨하며 and his fruit is sweet to my taste. 그의 열매는 그 연인의 열매, 그 사과나무의 열매, 사과는 맛이 내 입맛에 참 달다는 뜻인데, 예수 이 히스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이렇게 쉴 수가 있죠. 또 그 그리스도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우리의 꿀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He has taken me to the banquet hall, and his banner over me is love. 그는 나를
잔치집으로 데리고 갔다. 홀은 집이죠. banquet hall. 다른 번역에서는 the house of wine, 포도주집, 뭐 이렇게 술집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하여간 뭐 잔치집에서는 의뢰 이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포도주를 거기서 마시겠죠. 이 포도주라는 것 자체가 또 사랑을 나타내죠. 마신다, 먹는다. 이거는 여자의 피, 남자의 피 이런 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그렇지만 거기에 데려가서 그의 깃발이 내 위에 꽂히게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것이 굉장히 육적이죠. 관능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포도주집, 즉 잔치집에 데리고 잔치집에는 이제 그 술을 포도주를 마시고 즐길 거 아닙니까? 그에 가서 이제 내가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 위에 이 남자가 깃발을 꽂았죠. 그 깃발이 뭐냐? 사랑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인에게 연애할 때 여자에게 깃대를 거는다. 이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나의 애인이 그 순간부터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 글리드 주석가는 제가 첫날 소개한 탐 글래디힐 이 주석가는 이 깃발 배너가 펠릭스 심볼 남근적 상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슬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얻는다. 이런 아이디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점령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되는 것. 우리는 신부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strengthen me with raisins. 금포도로 나를 강화시키고 refresh, 컴마는 end입니다. and refresh me with apples. 사과로 나를 새롭게 하여라 하는 명령문의 구조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 금포도는 이 탐 글래드힐은 쭉 설명하면서 금포도가 이 포도의 raisin cake라고 했어요. 포도의 과자다. 그래서 케이크로 번역하는 데도 많아요. 그럼 이 포도 과자는 무엇이냐? 잠시 이 주석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The Message of the Song of Songs의 126페이지를 보니까 The cakes were made. 케이크는 이제 raisin cake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raisin은 raisin cake를 뜻한다는 이야기하면서 The cakes were made in the shape of a nude female with exaggerated genitalia. 이 케이크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여자의 누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아주 그 여자의 그 제너테리아를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탐스럽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so there are strong erotic associations here. 여기서 강력한 에로틱한 성적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사랑이죠. 사과와 이 금포라는 것은 사랑의 마력, 사랑의 상징이에요. 사랑과 아름다움 뭐 이런 것 등 사과로서 그러니까 금포는 힘을 주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과의 신선한 아름다움,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기분이 소생이 되고 하잖아요. 이게 리프레시잖아요. 왜냐하니까 I am faint with love. 나는 사랑에 굶주려 죽을 지경이니까. 미칠 지경이란 말이에요. 여자 몸이 달아가지고 지금 I am faint with 기절할 지경이란 말,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깜빡 넘어간다는 거예요. 연애하고 싶으면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게 다른 상태를 말하고 있죠. His left arm is under my head. 그의 왼쪽 팔이 내 머리 밑에 이렇게 베개처럼 두고 있고, and
Then his right arm embraces me. 그의 오른팔이 나를 포옹한다. 이렇게 안고 머리를 이렇게. 여러분 잠자리를 같이 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Daughters of Jerusalem, I charge you by the gazelles and by the does of the field.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땅들은 이 솔로몬의 궁중에 있는 이 술라밋 여인을 질투하는. 그러면 솔로몬이 막 술라밋을 너무 이쁘다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궁녀들이나 비빈들이 질투를 하겠죠. 요즘 그 패비윤 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비빈들이 질투를 해서 결국 이제 윤 씨가 쫓겨나는 중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드라마에서. 자, 이 얼마나 많은 질시가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 궁중에 있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부탁한다. 여러분들에게 뭐로써 by the gazelles 영양과 염소 모양의 양들이죠. 그리고 by the does, do의 복수이죠. do의 do는 이게 암사슴입니다. 들판에 암사슴을 두고 명사고 부탁하노니, 명사한다 할 때는 스웨어 목적 by입니다. charge you by, 내 부탁하면 제발 부탁한다. 명사고 부탁한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럴 때 전치사 by를 쓰거든요. 여기서 이제 영양은 뒤에 암사슴이 나오니까 암영양이겠죠. 들판의 암영양 어떻습니까? 자유. 이 슐라밋 여인은 솔로몬이가 구속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비록 궁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끌려왔지만 자유하고 싶은 것이죠. 왜? 그의 마음이 이 세상의 유혹, 부귀영화로부터 자유로워하고 싶은 마음. 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있으니까. 그의 참된 연인, 목자에게로 향하여 있으니까 말이죠. 그 부탁하는 내용이 다음 명령문입니다. Do not arouse. 일바다 깨우지 마라 말이야. 일으키지 마라 말이야. 혹은 awaken. 잠을 깨우지 마라 말이야. 몸을 일으키는 것이 arouse고 눈을 뜨는 것이 awake입니다. 사랑을 일으키거나 깨우지 말라 말이야. Until it so desires. It desires so죠. it이 love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아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욕정이 일어날 때까지는, 즉 솔로몬의 유혹을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좀 건드리지 말라고 나만 그러니까 leave me alone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가 연애할 때 좀 짓궂은 남자들이 자꾸 여자한테 치근대면은 leave me alone 이라고 여자가 말하거든요. 나를 홀로 좀 두라고, 가만 좀 두라고. 남자는 자꾸 여자가 옆에서 찝찝거리고 자꾸 만지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건드리지 말라고. 이 두 짐승은 우아함과 귀여움 또 미의 상징입니다. 영양과 암사성. Listen, 듣거라. 자, 들어라. My lover, 나의 연인이여. 여기서 이제 뒤에 내용을 봐야 합니다. 나의 연인으로구나. 이 말이죠. he is my lover.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Look, 보라. Here he comes. 그가 여기 오네. Leaping across the mountains. 산을 가로질러 뛰면서 bounding over the hills, 언덕을 넘어 뛰어서 leaping이나 bounding이나 같은 말입니다. 다 뛰다는 것이. bound도 공이 튀는 것도 이제 짐승이 막 사슴이 들판을 뛸 때, 이런 마치 언덕을 뛸 때 얼마나 가볍게 뜁니까? 그것이 bounding over입니다. 뛰면서 이렇게 온다. My lover is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나의 연인은 영양이나 새끼 어린 수사슴 같다. 영양 같거나 수사슴 같다. 이때 영양은 수영양이죠. 순놈이겠죠. 아까 제 그젤은 암양이겠죠. 왜 그럼 뒤에 도우즈가 왔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스테이크를 볼 때, 수사슴을 볼 때 그젤이 수양이 되겠죠. 수영양이 되겠죠. 나의 연인은 남자니까. 그래 되면 이제 다시 8절의 시작 리슨이 뭡니까? 들어보라. 뒤에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look there he stands behind our wall. 우리 담 뒤에 그가 서서 gazing through the window, 창을 통해서 보고 있고,
peering through the lattice, 창살 사이로 보고 있다. My lover spoke and said to me, 나의 연인이 입을 열어 내게 말했다. 일어나라. Arise, my darling. 내 사랑하는 님이여 일어나라. My beautiful one and come with me. 나의 아름다운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후로 쭉 하고 있거든요. 그 후로 쭉 13절까지 이 목자가 하는 얘기를 여자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listen은 뭡니까? 이 인용된 부분, 즉 목자가 전원의 목자가 하는 얘기를 listen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듣거라. 아, 그 말하는 the speaker is my lover. 8절은 listen, the speaker is my lover.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내 연인이로구나는 여자의 고백입니다. Look, 보라. Here he comes. 여기에 그 남자가 오네. 목자가 오네. Leaping across the mountains. 산을 가로질러 leaping 푹 뛰면서 영양이나 수사슴이 막 세게 발걸음질 빠르게 뛰는 모습들 이런 거 디스커버리 채널에 많이 나오지요. Bounding over the hills. 언덕을 가로질러 막 언덕을 넘어 뛰어 오네. 이런 뜻이죠. 분사구문입니다. leaping과 bounding 나라는 자격으로 감조하고 한 문장을 이룹니다. My love is like a gazelle. My lover is like a gazelle. 나의 연인은 수영양이나 or a young stag. 어린 수사슴 같도다. Look, 보라. There, 저기에 he stands behind our wall. 이제 도착해가지고 우리 집 담 뒤에 서서 있죠. 자, 우리 집은 담이 있습니다. 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죠. 담 사이로, 담에 있는 창 사이로 들어가 볼 따름이죠. 담은 여자의 그 성벽, 딱 닫혀있는 여자의 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자의 문을 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자들이. 애써 노력하고. 제가 한번 제부도에 이러해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제부도 갔을 때에 한 1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 수양이 말이에요. 큰 넓은 울타리예요. 양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원형인데 직경이 그러니까 한 50m 되는가 뭐 그렇게 넓지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데, 이 수양이 이 발정한 암놈을 쫓는데 내가 1시간 이상 관찰했어요. 함부로 덤비지 않고 계속 암양에게 구애를 하면서 따라가더라고요. 집요하게. 그래서 결국 꼬링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는데, 이제 이게 5월에 있기 때문에 이 담을 처음에는 보고 이렇게 쫓아가고 애써서 나중에 차지하는 거죠. 그 깃발을 꽂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담 뒤에 서 있고, 게이징 through the windows. 응시에 많이 보는 거잖아요. 창을 통해서 보고, 게이징이나 피어링이나 같습니다. 게이즈, 피어 같은 말이에요. 단어를 일부러 바꿔봤죠. 어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The lattice, 창살. 창에는 창살이 있잖아요. 그 살 사이로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서 담 뒤에 서 있단 말이에요. My lover spoke. 나의 연인이 입을 열어 said to me.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연인이 목자가 하는 말을 인용한 것이에요. Arise, 일어나라 나의 연인이여. My beautiful one. one은 사람을 가리키죠. My beautiful being, my beautiful person, my beautiful boy, my beautiful man, young man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름다운 자여. My beautiful lady, my beautiful girl. 자기, 미안합니다. 슐라밋 여인을 가리킵니다. 와는 나의 아름다운 자여.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오라 하는 말이지만은 let's로 봐도 됩니다. Let's go with me. come이나 go는 같은 말이에요. See, 보라, the winter is past. 이 목자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슐라밋 여인에게 보라, 겨울이 갔도다. 이 겨울은 암울한 시기잖아요. 모든 것이 닫혀있고 이제 봄이 와야 소생하고 꽃 피우고 이제 또 열매 맺고 이런 것이 남녀의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실을 거두는 결혼의 꼬리나는까지 열매 맺는 것이 꼬리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갔다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죠. The rains are over and gone.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동기가 우기입니다. 겨울에 비가 많다 이거죠. 이제 겨울 비도 다 끝나고 비 오버 끝나죠. 그리고 gone 가버렸다. 우기도 지나갔다. Flowers appear on the earth. 이 땅에 이제 봄이 왔으니까 꽃이 나타나고 꽃이 피고 The season of singing has come. Singing of the birds. 새들이 노래 지저귀는 소리가 새들이 지저귀는 철 봄철이 이제 왔다. Has come. 현재 완료는
present perfect는 이제 딱 완료, 이제 딱 된 것. 봄이 이제 왔다. 이 말이야. The cooing of doves. 비둘기 우는 소리가 is heard in our land. 수동태죠. 우리의 귀에, 우리 땅에, 귓가에 들려온다. The fig tree forms its early fruit. 무화과 나무가 초기 열매를 형성한다, 맺는다. 그 early fruit가 있어야 나중에 이제 실제 온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early fruit를 거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The blossoming vines spread their fragrance. 꽃피는 포도나무들은 나무들의 그 향기를 spread, 발한다. 향기요. 여기 향기 이야기가 많잖아요. 앞에도 나왔죠. 향료, 향. 여성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죠. 여성의 몸이죠. 이 포도원은 여자고, 포도원이나 가든 혹은 비냐드, 포도원 이런 것은 정원 포도원 이것은 여자 이슬람인 여인으로 나오고, 거기에 있는 이제 포도나무는 여인의 몸, 그 몸에서 향기를 발하는 것이죠. Arise, 일어나, come, 가자,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My beautiful one,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 14절 My dove in the clefts of the rock in the hiding places on the mountainside. 이제 다시 솔로몬의 목소리로 돌아와서 이 술라밋 여인을 예찬하죠. 나의 비둘기, 그 다음에 절벽에 있는 비둘기, 숨어 있는 장소, 산허리에 숨은 장소, 숨어 있는 이 비둘기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벽 같은데 이 프레더터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절벽이 틈 사이에 숨어 있죠. 포식 동물이 프레더터라 하죠. 프레더터가 접근하기 수 없는 이런 절벽에 이 클래프터 절벽이에요. 그 숨어 있는 나의 비둘기요. 그 다음에 마운틴 사이드 산허리에 비둘기 바위 절벽에 숨어 있는 이 비둘기요. 비둘기야 하는 그 다음 마운틴 사이드 다음 쉼표는 혹격 쉼표입니다. 그럼 그 비둘기야. 그 다음 명령은 show me your face. 내 얼굴을 보여다오. Let me hear your voice. 내 목소리를 듣게 해다오. 우리가 연인의 얼굴을 보시고 연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립니다. And your face is lovely. 너의 얼굴은 사랑스럽도다. Catch for us the foxes, the little foxes that ruin the vineyards. Our vineyards that are in bloom. 지금 꽃피는 우리의 포도원들, 그 포도원들을 망가지게 하는 어린 여우들, 그 여우들을 우리를 위해서 좀 잡아라. 이 여우는 포도원에 포도가 꽃을 필 때 이 꽃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우를 어린 여우들을 잡아 없애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5절이 문제예요. 이게 누가 했는 말이냐? 아무리 봐도 이 러브의 말 같지는 않아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니까 이 술라밋 여인의 남형제들이 1장 6절 보니까 My mother's sons were angry with me. 나의 어머니 아들, 즉 my brothers죠. My brothers were angry with me.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made me take care of the vineyards. 포도원을 보살피게 만들었다. 그래서 my own vineyard I have neglected. 나 자신의 포도원, 내 몸은 제대로 못 가꾸고 남은 포도원 일만 해줬다. 그래서 형제들이 날 힘들게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또 부모님이 힘들게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런 것인데 이 포도원, 꽃피는 포도원 이 중요합니다. 이때 잘 간수가 되어 열매를 제대로 맺기 때문에 이거를 망가지게 하는 관계대명사 that죠.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선행사는 the little foxes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the foxes, 여우를 잡아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형제가 되겠죠. 우리들 위해서 네 일 좀 해라 하고 슐라밋 여인에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 여우를 잡으라. 그 여우는 무슨 여우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쉼표 다음에 동격으로 the little foxes, 어린 새끼 여우들 말이야.
그 포도원을 망가지게 하는 그놈들. 우리의 포도원은 지금 꽃피고 있는데 지금 빨리 이 여우들로부터 보호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을 왜 여기서 인용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탐 글래드 힐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Who is mouthing these words?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Catch for us the foxes, the little foxes that ruin the vineyards, our vineyards that are in bloom 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러고 쭉 중략하고 It is more likely that the girl speaks them. 이 슐라멘 여인이 여기는 소녀라 되어 있지만은 뒤에 보면은 좀 소녀적이에요. 아이디어가 처녀니까 어린 소녀 같은데 사실 진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우리가 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성숙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인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어떻든 이 여인이 그 말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저자의 주관적 견해. 그러면서 the masculine plural imperative catch for us is probably a rhetorical imperative addressed to no one in particular. 이 남성 복수 명령문 catch for us 우리를 위해서 잡아라, 요를 잡아라는 말은 아마도 레토릭한 명령문으로서 특히 특정인을 가리켜서 지정해서 한 말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주로 세 저자 주석가들을 참조하지만은 그래도 항시 이 성서를 제가 해설을 강의한다는 것은 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My voice, 나의 목소리, 나의 견해는 이것이 이 부분이 catch for us를 beloved 16절 beloved가 16절부터 시작하죠. 16절부터 다시 이 슐라밋 여인이 말이 들어가는데 15절부터 슐라밋 여인이 beloved가 한 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내 주장이에요. 그러면 catch for us 문장은 뭐냐? 이 여인의 독백이다. 썰 일으키다. 이래 봅니다. 이 독백 내용이 거의 지배적이니까 여인이 독백으로 이 형제들 나를 힘들게 한대. 이 또 포도원 또 그 곧 펴서 지금 말이야 포도원이 일은 많은데 그 일을 하라고 날 더 힘들게 시키구나. 여인이 혼자 생각이구나. 그 형제들이 자기들 위해서 말이야 이 어린 요들을 잡으라 하지. 이런 혼자 생각하는 걸 글로가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이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그러니까 저는 15절부터 이 17절 이 세 절이 슐라밋 여인 빌라브드가 한 말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보면은 My love is mine. 내 사랑은 나의 것이며 I am his. 나는 또한 그의 것이다. 특히 그 18세기 영국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센티멘탈리즘. 그대는 내 것, 나는 그의 것 하고 서로 연인들이 눈 감고 눈물 콧물 흘리고 딱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되는데 그런 아주 센티멘탈한 아이디어죠. He blouses among the lilies. 내 사랑하는 그 남자. 목자는 백합들 사이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 블라우시즈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목적어가 생략돼서 문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으나 시적인 것이니까 시적인 문장은 문법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의도적으로 많이 깨트렸습니다. 그 희곡에서. 자, 이 풀을 뜯어먹는다는데 이 부분에 그래도 논리적인 성서는 독일어판이 좋으니까 제가 종종 참조하는데 독일어판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Er findet seine Beide so viele Blumen steh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남자는 그이는 그의 바이데 풀 이게 초식 동물 영양 짐승으로 보면 그죠? 그이는 자기의 풀을 뜯어먹는데 많은 꽃들이 있는 영어로 말하면 he finds his glass where many flowers stand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바이데 풀을 먹는 먹이로서의 풀 바이데라 했고 뒤에는 브룸이니까 브룸은 꽃 사람 연인 아름다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하잖아요. 여자를 꽃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 꽃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꽃의 하나를 얻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 대상은 여기에서 이 슐라밋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 대상을 안 썼지만은 의도적으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문학 작품에서 슐라밋 여인을 blouses, my lover나 혹은 the girl에 대해 써버리면 다 설명해버리면은 논리에 비약이 없어지면은 독자의 생각을 공간이 없어지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상은 이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blouses among the lilies. 왜 그러면은 이 2장 1절에서 하나의 백합 같아 했거든요. 솔로몬의 고백이지만은 솔로몬의 고백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는 주석가에 따라서는 이 전원의 목자의 고백, 연인의 고백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해석은 자유로 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은 특별하게 지정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이제 편의상 러브를 솔로몬으로 보고, 이게 말은 집중 안 하지만은 이 참된 이 여인의 참된 남자 친구는 보이프렌드는 시골에 두고 온 그 남자 목자라는 것이 제 아이디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2장 1절에서 이 릴리라고 표현했으니까 릴리들 가운데서 한 릴리 이 여인을 브라우지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먹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먹는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하고. Until the day breaks and the shadows flee, turn my lover and be like a gazelle or like a young stag on the rugged hills. 동이 틀 때까지 그리고 어두움이 도망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해가 돋으면은 어둠이 다 달아나죠. 그때까지 나의 연이나 턴 몸을 돌이키는 것이죠. 돌아서서 be like a gazelle, 영양처럼 되어라. 여인이 하는 모습이니까 수영양이, 순놈 영양이겠죠. 아니면 like a young stag, B가 생략되어 있죠.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어린 수사슴처럼 되어라. 이건 한번 등장했습니다. On the rugged hills, 울퉁불퉁한 그 언덕 위에 있는 영양이나 어린 수사슴처럼 되어라. 자, 동이 틀 때까지. 지금 이제 어둠이 다 물러가면 태양이 나타나죠. 태양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는 힘차게 우리에게 쫓아오겠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맞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여기서 울퉁불퉁한 hills는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문학 작품이니까 표층적으로는 전부 이제 이 짙은 연애 이야기잖아요. 그 여자의 그 곡선미 그 많잖아요. 이 여자의 몸을 정원이라 하기도 정원에는 풀도 있고 열매도 따먹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곳이 여자의 몸에 구석구석이 많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니까 rugged hills. 그 굴러보고 있는 여자의 몸매란 말입니다. 그 남자가 막 사슴처럼 뛰어다닌다, 논다는 거, 플레이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이제 신앙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힘차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면은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맞이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죠.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돌아서서 나의 사랑하는 님아 be like 영양처럼 되라 하는 말은 아까 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영양처럼 뛴다는 말 했잖아요. 그리고 수사스처럼 뛴다는 말 했잖아요. 비동사도 여기서 행동하는 동사와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그건데 반복을 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리핑이나 바운딩 대신에 비동사를 쓴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돌아서서 나에게 향하여 뛰어오너라는 것이죠. 그런 여인의 마음. 목자가 자기에게, 연인이 자기에게 뛰어오기를 바라는 이 여자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진한 사랑을 나오고 싶은 마음, 몸이 달아있는 여인의 독백을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제33강을 마칩니다.